안녕하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TV 안개TV의 김양호입니다. 오늘은 가맹처리 시리즈 5번째 가맹처리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처리 기술은 워낙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쓸지 또는 어떠한 기술을 쓸지는 정말 개인정보 처리자의 선택에 딸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처리 기술은 반드시 이러한 때는 이것을 써야 된다 라고 강제하거나 그러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맹처리 기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 간단한 몇 개에 대해서는 실습을 통해서 가맹처리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처리 기술 적용 개념인데요. 가맹처리는 개인정보와 가맹정보가 있는데 그 사이에 개인정보를 가맹정보를 만드는 과정을 가맹처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가맹처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에도 일부 대체와 전부 대체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무작위화, 순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무작위화하는 방법이 있고 기타 차분 프라이버시라든지 재현 데이터, 익명 처리 기술이긴 하지만 재현 데이터 같은 것들이 가명 처리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명 처리 기술은 언제 적용하느냐? 개인정보가 있고 이 개인정보의 이름, 학번, 주소와 키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서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개인정보를 추출하게 될 것입니다. 추출할 때, 이 개인정보를 추출할 때 아예 가명 처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이 개인정보를 또 다른 가명 처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체를 옮겨 놓고 거기서 가명 처리하는 방법, 두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있는 DB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맹처리 기술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개인정보 삭제,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 대체, 기타 기술 가운데는 무작위 기술과 기타 기술이 있습니다. 삭제는 전체 삭제, 부분 삭제, 행 삭제, 로컬 삭제, 특이 정보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잘 안 하고요. 마스킹이 있고요.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 대체에서는 통계 도구로서는 총계 처리하는 것, 부분 총계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화, 범주화라고 해서 일반 라운딩, 랜덤 라운딩, 제어 라운딩, 상하단 코딩, 로컬 일반화, 범위 방법,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 범주화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기술의 무작위 기술에는 자본 충화, 자금 추가, 순열, 토큰화, 난수 발생기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기타 기술에는 표본 추출, 해부와 재현 데이터, 동형 비밀 분산, 차분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각각 기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삭제 기술에 마스킹은 삭제 기술에도 있고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 대체에도 포함된다 라고 특이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킹을 보통 가장 많이 쓰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공개해야 될 때는 홍땡땡 또는 홍땡길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을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들을 보통 마스킹이라고 하고요. 삭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삭제하는 거예요. 다 삭제하느냐, 횡으로 삭제하느냐, 종으로 삭제하느냐, 아니면 특이한 그 필드 값만 삭제하느냐, 그런 것들이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총계 처리는 평균, 최대, 최소, 최빈, 중간값 등으로 이제 처리해서 총계 처리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통계성 데이터에만 유효하고 일반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려고 하면 총계 처리하면 아마 데이터가 많이 뭉개져서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부분 총계, 부분 총계도 총계 처리와 같으나 부분적으로 총계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운딩, 일반 라운딩, 올림, 내림, 반올림 기준으로 통계 정보에 많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하고요.
랜덤 라운딩도 마찬가지고 제어 라운딩, 상하단 코딩, 로컬 일반화, 범위 방법, 문자 데이터 범주화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범주화가 비슷한데 보통 일반화 범주화의 차이라기보다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숫자형이냐 문자형이냐. 예를 들면 월급이라고 했을 때 월급은 이제 100만 원부터 200만 원, 200만 원부터 300만 원 이렇게 이제 특정한 일반화를 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죠. 예를 들면 개, 고양이, 소라고 했을 때 반려동물, 개, 고양이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축으로 소, 돼지가 있죠. 그래서 그 동물의 종류가 있지만 그 동물 종류를 좀 더 일반화 범주화한다고 했을 때 문자형일 경우에는 숫자가 아니라 반려동물 또는 가축 이런 식으로 가축 밑에 소, 돼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냐 숫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적용할 거냐라고 좀 판단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는 말 그대로 암호화하는 거죠. 암호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양방향 암호화라고 해서 대칭키와 비대칭키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방향 암호화는 해시 함수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순서 보존 암호화, 형태 보존 암호화, 동형 암호화, 다양성 암호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작위 기술도 자금 추가 순열, 토큰화, 의사, 이제 난수 발생기, 뭐 랜덤하게 뭔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통 다른 툴에서 많이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난수 발생기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1년 번호나 학생 같은 경우 학번 같은 경우 난수 발생기로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쉬운 거는 번호를 1년 번호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증가시키고 그걸 뒤섞으면 보통 학번을 대체하는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무작위 기술보다는 오히려 일부 대체, 전부 대체 형태로 많이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타 이제 다양한 기술 표본 추출하는 거, 해부와 재현 데이터, 동형 비밀 분산, 차범 프라이버시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삭제 기술, 삭제는 어떻게 하는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안내하는 것은 좀 무의미할 것 같아요. 삭제고요, 부분 삭제고요, 행항목 삭제고요, 로컬 삭제, 마스킹, 그다음 마스킹 계속해서 설명드린 거, 총계 처리, 부분 총계, 라운딩, 수치형 데이터에만 쓴다고 되어 있죠. 랜덤 라운딩 역시 수치형 데이터, 제어 라운딩 수치형 데이터, 상하단 코딩 수치형 데이터, 로컬 일반화 수치형 데이터, 범위 방법 문자 데이터 범주화는 문자형이고 범위 방법은 수치형입니다. 암호는 수치형, 문자형 데이터 모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형태 보존 암호화, 동형 암호화, 다양성 암호화, 그다음에 잡음 추가하는 방법, 순열 치환하는 것, 토큰화, 의사 난수 발생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술의 표본 추출, 해부와 재현 데이터, 동형 비밀 재현 데이터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완전 재현 데이터, 부분 재현 데이터, 하이브리드 재현 데이터 크게 세 가지가 나눌 수 있습니다. 동형 비밀 분산과 차범 프라이버시가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명 처리 기술을 적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매핑 테이블 및 카운터 하는 방법과 마스킹 그리고 결합키 내부 결합을 할 때, 그러니까 외부 결합할 때는 보통 그 결합 전문 기관에서 결합키 생성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결합키 관리 기관에서 결합키 어떻게 만드는지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안내를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거고요. 내부 결합할 때 내부 결합키를 어떻게 생성할 건지 간단한 실습 형태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라운딩 하는 방법 총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특정 간격으로 증가시켜서 원본을 대체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운터를 생성한 후에는 원본을 삭제할 경우 원본으로 되돌릴 수 없는 가명화 기법이죠. 거의 뭐 해시 함수처럼 원본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방법입니다. 엑셀 지금 보이시죠? 엑셀 보이는 거에서 B 칼럼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우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삽입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빈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B1에 고객번호 C를 입력하겠습니다. 고객번호 C를 입력을 했고요. 카운트할 숫자와 간격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B2에다가 예를 들면 1을 입력했으면 B3에는 숫자 2를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개를 블럭을 씌워서 요 까만 점 부분이 있죠. 이게 마우스를 올리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왼쪽 우측에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 끝까지 자동으로 데이터가 매핑이 됩니다. 더 가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객 번호를 삭제를 하게 되면 김은이라는 분의 고객 번호가 HN2214448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카운트와 매핑 테이블을 이용한 가명 처리 기술을 확인했고요. 다음은 마스킹을 하겠습니다. 마스킹은 정보에 대해서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문자, 숫자 또는 기호로 대체하여 개인의 식별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름을 마스킹해서 식별성을 감소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컬럼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우측 버튼으로 삽입을 클릭해서 새로운 항목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름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C2에 값을 넣는데요. 어떤 값을 넣냐면 이 값을 넣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replace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역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연적으로 가운데 글자 여기서 보시면 B2는 B2에 있는 문자에 두 번째 문자의 한 개를 아스테리크의 별표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B2의 두 번째 문자인 은을 한 개만 한 자릿수만 별표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땡희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신보드레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다면 한자만 가명 처리되면 신땡드레라고 하면 누군지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정보가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이름이 예를 들면 안드레아스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할 때 영어로 ANDR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N 할 때 N자만 아스트리크 있고 나머지는 다 나와요. 그러면 이 이름이 누군지 가명 처리를 한다 해도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요 글자 한 개만 아니라 두 개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2로 바꿉니다. 이렇게 2로 바꾸는 거죠. 2로 바꿨을 때는 김땡땡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네.
B2에 있는 문자의 두 번째 자리부터 두 개를 땡으로 바꿔라. 그래서 김땡으로 나옵니다. 이 땡으로 두 개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땡을 두 개를 넣는다 라고 하면 김땡땡으로 나오겠죠. 여전히 이 네 글자나 또 길게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땡땡까지도 안 하고 이 사람이 한자인지 글자 외자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를 하고 이걸 숫자를 좀 더 과감하게 5까지 예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다 이렇게 신드부 신부들에도 신땡으로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가 어려운 형태의 가명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까지 간단하게 마스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이름이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 값이 아니고 계산값입니다. 계산값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카피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서 값을 해서 확인을 눌러야만이 값이 저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실습 위해서 굳이 안하고 다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습입니다. 다음 실습은 결합키입니다. 결합키 같은 경우에는 컬럼 A에서 엑셀에서 A 컬럼을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결합키 생성의 이제 조건은 이름과 성별, 핸드폰 번호를 결합해서 결합키를 만들려고 해요. 결합키라는 게 뭘까요? 결합은 A와 B를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A와 B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가 이름과 성별, 핸드폰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름과 성별, 핸드폰으로 A에 있는 사람과 B에 있는 사람이 동일인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동일한 항목들을 결합을 하면 그게 결합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성별, 핸드폰을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합키를 맨 앞에 만든다는 가정하에 맨 앞에 A 컬럼에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삽입을 선택합니다. 삽입을 선택하고 A1에는 결합키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합키를 하고 A2에는 다음과 같이 정보를 넣습니다. 포네틱 저도 복사를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름, 성별, 나이, 핸드폰. 여기 그런데 보니까 블럭이 이름, 성별, 핸드폰 번호로 했는데 나이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조건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저 문자는 구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자로 본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정확하게 블록으로 나이가 빠지죠. 이게 버전마다 다릅니다. 버전마다 2009 버전 이후에는 이렇게 연속된 범위로 설정하고요. 콘캐스트는 연속된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서 좋은데 2009 버전 이전에는 이 함수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나이 항목을 잘라내서 뒤로 빼면 됩니다. 뒤로 빼면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합키가 되는 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겠죠. F2가 아니라 2로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얘가 결합키가 됩니다. 하지만 결합키 예시를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결합키로 쓰시면 안 됩니다. 결합키 자체가 개인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키를 쓰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또 다르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결합키를 위한 기본 기본 항목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보 가지고 다시 해시를 함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련 번호를 만든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전체 데이터를 하시고 정렬을 하시는 거죠. 정렬을 하실 때 A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십니다. 예, 정렬하시면 이 순서대로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번 더 삽입을 하신 후에 1, 2, 이렇게 해서 요거를 삭제하시면 얘가 결합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련 번호이자 결합키, 내부 결합할 때는 일련 번호가 필요 없고요. 외부 결합할 때는 이제 일련 번호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결합키로 대용하는 식으로 예를 써서 얘가 결합키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딩, 범주와 일반화에 해당하는 라운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딩 올림, 내림, 반올림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앞서 나이가 우리가 옮겼기 때문에 지금 파워포인트 내용하고 좀 달라졌는데요. 다시 이렇게 해서 나이를 범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딩 하는데 나이 이 컬럼에서 선택하시고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삽입 버튼을 눌러서 이 원에 나이 R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라운딩 D2의 값을 -1로 라운딩 한다. 한 자릿수를 이제 반올림을 한다 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쫙 하면 10살부터 14살까지는 10살로 나오는 거고 15살부터 20살까지는 20살, 물론 24살까지 20대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올림 형태로 10단위로 라운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가맹 처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가맹 처리의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만든 가맹 처리 기술, 가맹 처리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이렇게 간단하게 엑셀로도 할 수 있다. 이와 더 복잡한 부분 또는 대용량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솔루션이나 아니면 실제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맹처리 시리즈 5번째 가맹처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